자, 요즘에 제 예전 영상에서 단타 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요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발행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봐요. 이게 궁금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단타라는 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똑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단타에 대한 영상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단타를 왜 하시나요? 왜 하려고 하나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뭐가 좋은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바로잡으려고 하고, 뭐 제가 좀 바로잡는다 이러면 좀 약간은 말이 좀 거창해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을 좀 가감없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단타라는 것을 뭐 깊게 경험하지 않고, 뭐 단타를 떠나서 주식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분한테는 간접적으로 많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단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의견은 다 나뉘겠지만 단타가 돈이 많이 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해서 뭐 10배, 20배, 100배, 막 많으면 1000배까지 돈을 벌 수 있으면은 그러면 한 종목으로 딱 들어와서 장기 투자해갖고 대박 성공 내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나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었더라면,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에게 막 최소한 2배, 좀 많으면은 뭐 100배까지, 뭐 보통 10배,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안겨다 주는 그런 주식을 내가 사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실 텐데,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치 로또 맞듯이 그런 행운이 나에게 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좀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샀던 주식이 정확하게 반대로 가서 그 주식이 없어지면, 그 기업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진짜 모든 투자를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 장기 투자의 도박에 나의 그 운명을 맡겨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그 막 대박이 나는 게, 소위 대박이 나는 게 막 10년 뒤, 20년 뒤, 막 이런 정도로 먼 미래로 가게 되면, 야, 그게 내 거이지만 내 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 나는 안 되겠다, 좀 빨리빨리 순환시켜서, 빨리빨리 사고 팔고 순환시켜서 조금의 수익이더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나는 크게 수익을 내는,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단타로 관심을 갖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한다는 이유는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와 단타는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단타이고, 이 장기 투자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이뤄내는 정도가 단타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리스크가 크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선택한 주식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리라는 법이 없고, 지금 현재의 주가가 유지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뭐 좋으면 100배도 갈 수 있지만은 안 좋으면 정말 100분의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 엄청난 리스크를 줄이고자 우리가 오늘 사서 오늘 팔린다던가,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판다던가,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를 하는 단타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짧은 기간 동안 매도를 한다고 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낮은 수익률입니다. 낮은 수익률.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매매를 할 때마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따져보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사서 오늘 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플러스리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주식만 고르면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하면은 본전치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을 고른다는 전제를 치면. 근데 문제는, 단타를 했을 때 문제는 제대로 된 주식을 고르더라도 본전치기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 안에 본전이 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적어도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1년 뒤, 뭐 이런 식으로 쭉 기다려봐야 그나마 이제 본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건데, 오늘 안에 본전을 한다,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본전이 오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본전이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단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실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손실률도. 내가 이거를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그만큼 뭐 손실이 볼 가능성이 생기면 반대급부로 플러스를 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플러스도 내고 마이너스도 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수익을 내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실질적인 단타이고요.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너가 말하는 건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노하우가 있고,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노하우로 빠른 손절을 내세우죠. 보통 손절을 빨리 쳐야 돼. 손절을 빨리 쳐서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빨리 손절을 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익으로 되는 것들을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 수익을 쌓아간다, 뭐 이런 개념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빨리 손절을 치는 만큼 손실을 많이 좀 쌓아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손절을 빨리 하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확정된 손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 한 번에 제대로 된 매매에서 좀 수익을 많이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말을 실천을 시키려면은 작은 수익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이 단타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빠른 손절을 여러 번 치고, 한 번에 매매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에서 최대한 높은 수익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높은 수익을 거두려면은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빠른 손절을 한다든가 빨리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서 좀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단타에 대한 거를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타를 하면은 리스크도 작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대표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타를 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던가,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스윙을 하는 것보다, 스윙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진짜 잃지 않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고 한다 하면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고, 그 수용된 리스크 안에서 내가 기대 수익을 높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칼손절 단타, 리스크 없는 단타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뭐 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 님이 최근에 이제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 실전 매매 영상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억으로 뭐 단타를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 단타가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좀 수용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좀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보면은, 물론 갑자기 그 다음날 특정 일에 막 하루 시초에 갭상승을 크게 해가지고 의도치 않은 수익을 크게 낸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하다못해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엉터리 단타로 주식 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다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 단타,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걸 엉터리 단타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일단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억을 가지고 오버나잇을 한 것 자체가 단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들고 있으면 이건 단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폭이 뭐 4, 5%까지 이렇게 나는 거를 감내하는 것도 단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단타라는 거는 빨리 매매를 순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빨리 매매를 순환시키려는 이유 자체가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에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점에서 빨리 잡고 고점으로 가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걸 안 지키니까 엉터리 단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댓글을 보면서 참 할 말을 잃었는데, 자, 그럼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보는 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는 분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단타라는 것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는 빠른 손절, 오버나잇은 되도록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해봤던 주식에서는 그런 식의 매매로는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게 먹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뭐 손절 치면서 빨리빨리 공략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뭐 한 달에 뭐 몇백 프로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그걸 몇 개월 동안도 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운과 실력이 더해진 사람들은 그걸 뭐 1년, 2년, 3년, 4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롱런을 한다? 그 행위만으로 내 주식을
주식 자산을 크게 키워가면서 한다? 저는 그거는 거의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결같은 게 있어요. 리스크를 감내를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의 뭐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던가 경험이 있고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리스크 없이 나는 쫄보 매매할 거야, 빨리 손절하고 빨리 수익 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오른다? 그거는 애초에 무리죠. 초보, 중수, 고수, 이거의 기준점에서 중수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중수는 될 수 있어요. 왜? 쫄보 매매를 하면 적어도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누적시키기 어렵고 고수익을 내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이고, 그런 주식은 애초에 배우지 않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타라는 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리스크 최소화 어느 정도는 맞죠. 빨리 매매를 순환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여가기 위해서 단타를 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게 어렵다면 무엇을 해봐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수용을 해야 돼요. 리스크를 수용을 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리스크를 통제하는 거는 손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손절, 칼 손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리스크 회피죠. 리스크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안 하는 겁니다. 예금 적금,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면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학습해 나가야 되고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고, 뭐 단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본질은 놓치지 않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 채널에서 하염없이 얘기하는 거,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리스크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 같이 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채널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 그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 처음부터 영상을 한번 쫙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클럽에 오시면은 같이 함께 투자를 하면서, 고수의 투자를 함께 따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경험치를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클럽은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채널이죠. 네이버 카페, 주식 빌더 공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공지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